당신은 20달러짜리 AI 구독 2세기의 거래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그건 함정입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도구의 파워 유저는 실제로 연간 15,00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중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처 투자자들이 그 비용을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지금 AI 우버의 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격표가 바뀌기 전에 당신을 중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시적인 환상이죠. 하지만 자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 조 단위의 카드로 쌓은 집이 무너지면 당신이 매일 의존하던 도구들은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10배는 더 비싸질 것입니다. AI의 경제 구조는 망가졌습니다. 1장 20달러의 환상. 모든 것은 당신의 지갑에서 시작됩니다. 클로드 코드를 진지하게 쓰는 사람은 연 100억 토큰을 씁니다. 토큰은 AI의 사고 단위입니다. AI가 읽는 모든 단어, 쓰는 모든 단어, 내리는 모든 결정은 토큰에 의존합니다. 표준 API를 통해 그 사용량을 결제한다면 그 100억 토큰은 연간 약 15,000달러가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조금이 없는 가격입니다. 할인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으며 오직 순수한 컴퓨팅 비용만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사용자가 정액제 최대 구독을 이용하면 같은 작업량에 대해 1년에 약 1,200달러만 내면 됩니다. 15,0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내려간 거죠. 92%의 숨겨진 보조금입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들어가서 15,000달러짜리 차를 골랐는데 누군가가 나머지 금액을 대신 내줘서 당신은 1,200달러만 내면 된다고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렇게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오픈 AI의 자체 재무 전망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2026년에 14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매출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월 22달러의 구독료는 실제로 활동적인 파워 유저를 서비스하는 데 드는 비용의 약 1.7분의 1만을 충당합니다. 당신은 고객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끼입니다.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생성되는 코드, 밤늦게 이어지는 채팅 세션 모두 투자자 돈으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청구서가 오면 아무도 이 제품 없이 못 살 거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이 손해를 감수하며 가입 중입니다. 로펌들은 문서 검토를 1달러에 5센트로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들은 18개월 전에는 불가능했을 가격으로 캠페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어떤 모델 제공 업체도 대규모로는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진단 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10배의 수익을 기대하는 인내심 있는 자본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입하는 모든 사용자에게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이와 똑같은 전략을 본 적이 있고 그 결말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장 우버의 유령.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검은색 SUV가 3분 만에 당신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자는 공손했고 차는 아주 깨끗했죠. 공항까지 11달러밖에 안 들어서 의아했죠. 사실 계산이 안 맞았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맞을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거의 10년 동안 한 세대 전체가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밀레니얼 라이프스타일 보조금이라고 부른 것 안에서 살았습니다. 벤처 자본가들은 일부러 라이드 쉐어링, 음식 배달, 공유 오피스, 밀키트 등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원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계획은 먼저 시장을 장악한 뒤 이익이 날 때까지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버가 운임에서 가져가는 비율, 즉 회사가 각 요금에서 차지하는 몫이 이 이야기를 잘 보여줍니다. 2022년 우버는 승객 1달러당 약 32센트를 가져갔으나 2024년엔 42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운전사는 덜 받고 승객은 더 내게 됐고 회사는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투자자들, 똑같은 전략, 그리고 똑같은 가격 정책입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소비자 구독 요금제가 대략 2배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더 비싼 요금제로 슬쩍 유도하는 새로운 사용량 제한을 도입했고 구글은 무료였던 제미니의 프리미엄 기능을 시험 중입니다. 100% 가격 인상은 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 계약도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에 체결된 맞춤형 계약들은 2026년 갱신 시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가격만 몇 배로 올랐습니다. 사용자들은 받아들이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라이드 쉐어링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차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죠.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질수록 경로도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AI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사고의 근간이 되는 수학적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저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방 복잡해집니다. AI 경영진들은 컴퓨팅 비용이 매년 저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단일 경제성이 맞을 것이라 말합니다. 완전한 거짓은 아니고 반은 사실입니다. 모델 쿼리 실행 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칩과 모델 모두 더 효율적이고 간결해졌습니다. AI가 생성하는 각 단어는 18개월 전보다 실제로 더 저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듣길 원하는 부분이고 여기 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장 클로드 코드 수학. 현대의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즉 클로드 코드와 챗 GPT의 심층 연구 도구를 구동하는 방식은 2년 전의 단순한 채팅 세션보다 5배에서 30배 더 많은 토큰을 소모합니다. 코드 어시스턴트의 버그 수정을 요청하면 50단어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하위 작업을 만들고 파일을 다시 읽으며 작업을 점검합니다. 여러 번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분을 버린 다음 조용히 백그라운드에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단 한 번의 사용자 요청이 답변이 나타나기 전에 수십만 개의 토큰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이전보다 단어당 비용이 약간 저렴할 수 있지만 요청당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이 급증해 토큰 세일이라 부릅니다. 이로 인해 신생 AI 스타트업들이 초기 자금을 소진해 파산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를 사라지게 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검색 페널티. 25년 동안 구글은 돈을 찍어냈고 그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하면 구글은 오픈 웹에서 가져온 10개의 파란색 링크를 반환했습니다. 구글이 검색 한 번에 드는 총 비용, 즉 서버, 전기, 인덱싱 비용은 1센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옆에 표시되는 광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마진은 현대의 위대한 금융기적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글은 생성형 AI 위에 그 전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AI가 구동하는 단일 검색 응답, 즉 단순히 링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락끼리의 답변을 작성하는 그런 검색은 기존의 키워드 검색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제 그걸 하루에 수십억 건의 쿼리에 곱해보세요. 만약 구글이 기존의 검색을 완전히 AI 계열로 대체한다면 21세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익 창출 기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튜브, 안드로이드, 웨이모, 지메일의 이익률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조용히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석해왔고 그 수치는 참담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광고 모델들마저 쓸모 없어집니다. AI가 답을 바로 주면 링크 클릭이 없어 광고주가 돈을 안 냅니다. 구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검색을 제공하면서 운영 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들고 현대 역사상 검색당 수익은 가장 적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크 대기업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을 자진해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 창출원을 직접 없애는 것보다 경쟁자가 먼저 없애게 두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경영대학에서는 이를 혁신가의 딜레마라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핵심 사업을 위협할 때 기존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경쟁자가 미래를 구축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존의 현금 창출원을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잠식하면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존 것을 희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기업들이 AI를 두고 사실상 택한 길입니다. 그들은 AI가 언젠가 현재의 돈벌이를 대체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모두 너무 깊이 관여해 이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만약 단위 경제성이 이렇게 나쁘다면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매 분기마다 월스트리트에서 AI 관련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5장 순환 사기. 바로 여기서부터가 영리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합니다. 보도자료는 세련됐고 헤드라인은 극적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투자자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 오픈 AI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애저 클라우드 크레딧으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과 같으며 오픈 AI는 이를 자본 조달로 회계 처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사용을 매출로 기록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투자이자 판매입니다. 오픈 AI는 별도로 애저 서비스에 최대 2,5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앞으로 수년간 이 순환 구조를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에 엔비디아까지 추가하세요.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수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오픈 AI는 그 자본을 다시 사용해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합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별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가는 급등합니다. 이 모든 순환은 몇 달 만에 이루어졌고 실제로 돈이 거의 오가지 않았습니다. 각 단계마다 이름만 달았습니다.
오라클, 코어위브, AMD도 이 목록에 추가하세요. 각 회사는 투자한 뒤 다음 회사의 서비스를 판매하고 같은 돈이 순환하면서 매출로 기록됩니다. 이 현상의 기술적 명칭은 순환거래이며 실리콘밸리에서는 전략적 제휴이라 합니다. 6장 하드웨어 부채의 함정. 2025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약 3,200억에서 4,0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최신 전망에 따르면 수치는 5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냉각 시스템, 전력 공급, 전체 전력망까지 모두 이를 감당하기 위해 보강되고 있습니다. 한편 멜로벤처즈의 소비자 AI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AI 서비스에 지출하는 총액은 겨우 1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수천억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겨우 120억 달러 뿐입니다. 그 격차는 중견국가 전체 경제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 격차는 수익이 아니라 부채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회사채, 구조화 신용, 그리고 사모대출입니다. 메타만 해도 2025년 말에 채권 시장에서 30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또 다른 약 300억 달러는 모건 스탠리가 주선한 합작 투자 형태로 마련되어 메타의 공개 재무제표에 부채가 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리마이섬 원전 재가동을 위해 20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고 구글은 넥스테라 에너지와 함께 원전 재개장에 나섰습니다. AI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런 약속들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붐의 대부분을 이끄는 고급형 엔비디아 GPU는 차세대 제품이 나오면 단 3년 만에 구식이 되어버릴 정도로 수명이 짧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장에 출시되는 순간, 즉 지금은 대략 18개월마다 한 번씩 대부분의 장부 가치를 잃게 됩니다. 업계 용어로 3년 된 칩으로 가득 찬 데이터 센터는 쓸모없는 짐에 불과합니다. 이를 최초의 닷컴버블 붕괴와 비교해보세요. 2000년에 그 거품이 터졌을 때 통신회사들은 땅속에 묻힌 수백만 마일의 광섬유 케이블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회사들은 그것을 헐값에 사들여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를 그 위에 구축했습니다. 붕괴는 가혹했지만 그 잔해는 쓸모가 있었습니다. 이번 AI 거품은 쓸모를 알 수 없는 실리콘칩 창고와 장기 전력 계약에 묶인 외딴 콘크리트 건물만 남길 것입니다. 이후 아무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AI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든 아니든 전력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더 높은 전기요금을 가정에 전가할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격차는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이 눈치채기 전에 조용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미 그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아직 그 연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제7장 스텔스 너프. 예전에는 한 번에 코드를 완성하던 AI 모델이 이제는 프로젝트의 중간에서 잊어버립니다. 챗봇은 예전엔 5단락을 썼지만 이제 3단락에서 멈춥니다. 예전엔 30초 만에 완벽한 초상화를 만들던 이미지 생성기가 이제는 손가락이 7개인 그림을 보여주며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기 시작하면 제공자는 조용히 품질을 낮추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신호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5시간마다 새로 고쳐지던 메시지 제한이 갑자기 8시간마다로 바뀝니다. 앱의 기본 모델이 조용히 주력 모델에서 더 작고 저렴한 버전으로 교체됩니다. 메모리 기능이 축소됩니다. 고급 추론 기능은 더 비싼 요금제에서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시 기조연설에서 약속했던 God 모델이 조용히 더 저렴하고 덜 똑똑한 버전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AI 도구 관련 레딧 스레드엔 어시스턴트가 더 게을러졌다는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같은 제품이 6개월 전보다 눈에 띄게 나쁜 결과를 내는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스크린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거의 항상 이를 부인하죠. 가끔씩 그들은 성능이 가장 잘 드러나도록 선택된 벤치마크, 정제된 프롬프트, 통제된 조건, 최적화된 시나리오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미 전체 AI 생태계의 첫 번째 물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8장 2026년 대멸종. 12인사이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 출범한 AI 스타트업의 약 40%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더 큰 기업의 인재만 노린 헐값 인수를 당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경쟁사의 헐값에 팔리는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구매자는 사업을 사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를 데려가고 제품은 종료하며 인재를 흡수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취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시리즈 A 투자를 마친 진지한 투자자들과 회사들이었습니다. 매출과 실제 유료 고객도 있었고 테크런치에 화려하게 소개된 프로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이내 불이 꺼졌습니다.
이유는 거의 늘 같습니다. 이들이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모델 제공업체에 지불하는 매출 원가가 너무 높아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마진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GPT-4에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입힌 스타트업이 한 달에 $50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같은 고객이 발생시키는 API 사용료는 스타트업에 $80가 들 수 있습니다. 모든 활성 사용자는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마케팅이 성공할수록 회사는 더 빨리 손실을 입게 됩니다. 기반 모델 업체가 새 기능을 내놓으면 하루 만에 여러 스타트업이 사라집니다. 챗GPT가 기본 음성 모드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분기 시리즈 A 투자받은 여러 음성 에이전트 스타트업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클로드가 PDF 읽기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한 번의 제품 업데이트로 수많은 문서 도구들이 한순간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공립적인 AI 기업들로 이루어진 생태계가 아무도 수익성 있게 감당할 수 없는 컴퓨팅 비용의 무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사라지면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처음에 기반 모델 투자들이 좋은 사업처럼 보이게 했던 왕복 수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단계가 시작됩니다. 9장 대규모 AI 러그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더 이상 미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손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기별 마일스톤과 수익으로 가는 명확한 길을 지금 바로 보고 싶어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첫째는 가혹하고 급격한 가격 재조정입니다. $20 소비자 요금제가 $100 요금제로 바뀌거나 조용히 사라지고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10배 더 비싼 프로 요금제로 대체됩니다. 클로드 코드 사용자가 연간 $1,200를 내던 것이 갑자기 실제 API 비용인 $15,000에 가까운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10 이미지 생성 구독에 의존하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요금제가 새로운 구조로 변경된다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저렴한 AI에 기반해 워크플로우를 구축한 소규모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10배 더 내거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더 나쁩니다. 서비스가 아예 종료되는 것이죠. 이미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AI 회사들은 30일 전에 통보하고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은 수년간의 작업물을 남아있는 경쟁사로 옮기느라 허둥지둥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연구, 의료 영상, 고객 지원을 위한 특화된 모델들은 경제성이 맞지 않아 모두 철수되었습니다. 저렴한 AI 시대는 많은 소외 청구서와 서비스 종료 통보로 막을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진실은 단순한 가격 인상보다 더 불편합니다. 2026년의 AI는 기본 제품이 아니라 사치품이 될 전망입니다. 저렴한 버전의 AI가 한 세대를 그것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가 허용하는 유일한 AI는 비싼 버전뿐입니다. 새로운 가격 책정 체계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그들의 우위를 굳힐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 그리고 초기 도입을 이끌고 화제를 만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격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저렴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경제는 이제 비싼 인공지능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에 세운 생산성에 대한 가정들은 2027년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된 인공지능 혁명은 분명히 오겠지만 모두를 위한 것도 처음 가격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붕괴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닷컴 버블 붕괴는 정점에서 바닥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버블은 더 많은 레버리지와 집중, 그리고 더 많은 부채가 그 기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몇 주나 몇 달 만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감소하고 첫 대형 고객이 갱신을 포기하면 신뢰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들은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마르기 시작한 투자자 자금으로 떠받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AI 시대는 여전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를 속여 그 위에 자신의 직업 생활을 다시 쌓게 만든 저렴한 AI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단지 청구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청구서가 도착하면 가격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AI 산업의 필연적 자신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추진력도 이제 처음으로 표면 아래 압력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이게 얼마나 커질까에서 그렇지 않다면 누가 피해를 감수할까로 바뀌었습니다. $2조 규모의 AI 거품이 터지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